가이던스는 실망, 하지만 돈으로 신뢰를 샀습니다. 세일즈포스가 500억 달러의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계속 대결 구도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매그니피센트만의 독주를 이제 시장이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깐깐하게 따지죠. 네. 엔비디아랑 또 갈렸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아까 소프트웨어랑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네. 내용도 철저하게 갈렸죠. 너무나 신기합니다. 엔비디아는 주주 환원 대신에 성장에 투자한다. 그런데 그 성장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확실하다고 판단을 하여 주가를 급락시킵니다. 그런데 서비스 나오는 뭐라고 했냐? 서비스 나온가요? 뭔가요? 세일즈포스요? 세일스포스죠. 네. 세일스포스랑 서비스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올랐죠. 세일스포스는 뭐라고 했냐면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네. 했거든요. 정반대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주를 좋아합니다. 그냥 성장 배당주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거는 드문데 미국은 그런 건 많기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배당을 준다? 원래 이게 공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로키드 마틴 보고 배당하지 말고 주주 환원 멈추고 공장 돌려라고 했겠습니까? 그 두 개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연준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려운 것처럼 똑같은 거죠. 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시장에서는 성장주를 밸류를 더 매겨주니까 사람들은 성장에 투자하는 걸 더 좋아하죠. 근데 지금은 더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고점이라고 인식해서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주 환원을 안 하고 성장에 투자하겠다고 컨퍼런스 콜에서 밝히는 바람에 성장에 대한 부분이 뭐 마이클 버리만큼은 안 가더라도 그냥 일반 사람들조차도 자꾸 오픈 AI나 오라클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이게 불확실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자꾸 균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젠스당이라는 수장은 앞에서 계속 강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에 증권가 애널리스트라던가 이 지금 엔비디아의 임직원에서 뭐 익명으로 나오는 인터뷰마저 불확실성을 계속 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네. 이제 반면에 AI한테 잡아먹힌다고 얘기를 했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비디아와 반대되는 주주 환원 얘기를 하면서 반사적인 이익을 얻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두 기업이 모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히트맵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가 있네요. 섹터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갈렸죠. 서비스, 지금 소프트웨어 서비스랑 금융주, 그 다음에 스토리지, 샌디스크를 필두로 한 이 회사들하고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는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엔비디아가 잘 나갔다면 해도 다 같이 갈 줄 알았죠. 우리가 왜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에 비교를 했겠습니까? 인공지능 혁명이란 게 우리 삶을 증진시키고 일자리를 폭증시키고 어떤 그 파일을 키울 줄 알았는데 알고 보거나 아니면 점점 보니까 이거 AI한테 기존 산업이 다 잡혀먹게 생겼고 내가 일자리를 잃을 것만 같고 네. 경제의 파이가 줄어들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대한 이 우려가 계속해서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CR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예 이 지금 세일스포스는 하는 일이 티커에 나와 있어요, 지금. CRM, 네.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잖아요. 고객관계 관리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지금 이 업체도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뭐 LLM 서비스들이 요 안에서 대화를 통해서 다 이걸 SaaS라고 불리는 구독형 서비스의 역할을 대신할까 봐 우려 때문에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인공지능 신에 대한 우려,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표현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급락을 하다가 요즘에 조금 반등을 하는 지금 모습이죠. 네. 그리고 CEO도 또 나와서 이 지금 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지 아니면 이게 지금 뭐 완전히 잡아먹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또 내년 매출 가이던스가 좀 다소 보수적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실적은 매출액은 0.18로 겨우 가까스로 일단 서프라이즈였고 EPS가 많이 상회했네요. 네. 2.69로 예상됐는데 3.81 나오면서 무려 41.64%의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CRM CRM이 티커인데 이것도 사실 17개 분기 동안 14개 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지금 보시면 계속 외형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시즌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CRM에 대한 우려가 이제 여기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를 보냐? 이 실적은 3개 분기 거를 모아서 3개 달을 모아서 한 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 실적이 성장하더라도 사람들은 주가에 대한 흐름을 뭐를 보냐면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좋았어도 주가는 빠졌었던 거죠.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를 그래서 당연히 낮게 잡혔죠 보니까 458억 달러에서 462억 달러로 2027년도 회계연도. 이게 회계연도가 얘는 2027년도예요. 2027년도 회계연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저렇게 잡았는데 시장 눈높이 대비 낮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다는 건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세븐하고 정반대로 움직이는 흐름이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굳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레베카 웨트먼 발루아 이분이 이 세일스포스의 CEO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완전 자신감 있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은. 젠슨한 같은 경우에는 뭐 세일스포스의 CEO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해줬잖아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AI가 잡아먹는다는 거는 기우다. 네. 근데 이 CEO는 어떻게 말했냐면 애매모호하게 말했네요.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을 인공지능이 잠식할지 아니면 부가가치를 창출할지 지켜봐야 한다. 마치 무슨 증권가의 애널리스트처럼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했네요. 보통 수장은 네. 이거 뭐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나와서 인터뷰는 이렇게 안 하죠. 그러게요. 그렇죠. 인공지능 씨한테 잡아먹을 네. 우려가 없다고 해야지 직원들도 따라올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 관전자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는 최근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상당히 지금 매력이 퇴색된 상태에서 네. 반사적으로 두 개가 좀 시속 게임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느끼기에 이 CEO의 발언은 좀 다소 좀 신중했지만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자신감을 증명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500억 달러의 주주 환원이 그래서 좀 화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지금 강한 상황이었으면 그게 안 먹히죠. 아까 말한 대로 주주분들은 주주 환원도 좋은데 주주 환원보다는 기업의 성장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내주길 더 원해요. 시세 차익이 일단 나온 다음에 배당이지. 네. 우리나라 뭐 요즘에 좀 잘 가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배당주라고 하면 뭐였어요? 평생 주가는 오르지 않고 연말에 배당 쥐꼬리만하게 주고 그 다음 달 4월 달에 배당락으로 또 빠지는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주가가 계속 빠지면 시세 차손이 나면서 배당을 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세 차익을 주면서 배당 차익까지 줘야죠. 근데 이제 주주 환원을 한다고 보통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장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세일스포스는 야 성장에 투자 안 할 거야? 너네 주주 환원만 할 거야? 그리고 CEO도 발언도 강경하지도 않고 네. 이렇게 판단해서 빠뜨릴 수도 있는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약하면 소프트웨어나 금융주가 강한 이 고리가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제 저렇게 약세의 원인에도 불구하고 세일스포스를 비롯하여 서비스나우를 비롯해서 독일의 SAP까지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최근에 주가 흐름 어땠는지 차트랑 뭐 컨센서스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아까 매출액 지금 17개 분기 동안 14개 분기 매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밑으로 상당폭 많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260달러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200달러를 깨버렸거든요. 네. 깨고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2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일단은 260달러에 걸쳐있는 저 많은 매물도 있죠. 왜냐하면 작년 4, 5월 달부터 260달러가 고점인 박스권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거든요. 거기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가면은 더욱더 벽이 두터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뚫어야 되는 상황이고 목표 주가는 상당히 괴리가 벌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목표 주가가 있는 상태에서 의견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주가가 빠지는 바람에 이 증권사들도 대응한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279.97달러라는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상태 주가에서 무려 40%가 올라야 도달되는 주가입니다. 의견도 많아요. 40개 의견 중에 그러네요. 29개 바이에 10홀드 원셀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더레이트 바이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최근에 여러 업체들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긴 했어요. 하향하긴 했는데
지금 의견을 보니까 10홀드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의견을 매도로 바꾸진 않고 아마 중립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좀 시그널을 보낼지도 궁금한데 뭐 AI 소프트웨어 쪽, 뭐 클라우드 쪽 다양하게 좀 떠오르거든요. 어떤 종목을 오늘 네, 우리나라에서 뭐 보셨어요? 폴라리스 AI 같은 종목을 볼 수 있겠죠. 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네네. 운영하고 인공지능을 접목시키겠다고 해서 기업명도 폴라리스 AI로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지금 그 고민의 지점에서 뭐를 선택하느냐에 이 CEO의 어떤 마인드가 여기 녹아 있다고 보면 되겠죠. 네. 자신의 오피스를 소프트웨어를 AI랑 접목시켜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AI한테 잡혀먹기도 싫고 그렇다고 우리가 AI를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시대니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AI랑 접목시켜서 새로운 어떤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겠다. 이런 의지가 지금 돋보이는 거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은 코파일럿이라고 AI를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적용해가지고 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워낙에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의 뭐 클로드라던가 챗GPT라던가 제미나이가 맨날 뭐 내놓는 새로운 서비스에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헉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니, 기존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것들은 대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건 사실인데 저도 생각이 소프트웨어가 완전 대체돼서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과 어떤 접목을 통해서 진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AI 성장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까지 있다 보니까 뭐 한국의 AI 클라우드 대형주로도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뭐 또 다른 종목이나 섹터도 좀 확인해 볼 게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뭐 네카오가 오르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카카오 옆에 챗GPT 붙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그냥 용량 많이 차지해서 챗GPT 어플은 지웠거든요. 아, 카카오톡 그러셨어요? 옆에 챗GPT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주가에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네카오는 주가가 6,300을 갔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로 소외되고 있는데 네카오에 어떻게든 바람이 불어서 뭐 AI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가던 LG전자도 가기 시작했으니까 네. 네카오까지 가서 7천 이상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AI부터 네이버, 카카오까지 시그널 받을 종목들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